이렇게 살면 퇴직 5년 만에 폐인된다. 이렇게 살면 진짜 우울증 걸려 죽는다. 그땐 정말 몰랐다. 처음엔 그냥 쉬는 거라고, 이 나이에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다. 오전 11시까지 자고 일어나서 대충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오후엔 전기장판 위에 누워 TV 리모컨이나 돌리는 하루. 소주 한 병 사서 마당 한켠에서 해 지는 걸 바라보면 어느새 하루가 끝났다. 처음 몇 달은 나쁘지 않았다. 50년 가까이 일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야지. 남들 다 부러워하는 연금도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 싶었다. 그런데 그게 몇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고 또 한 해가 지나가도 똑같이 반복되니까 사람이 무너졌다. 가족도 바쁘고 친구들은 다 흩어졌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매일이 똑같았고 그래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몰랐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았다. 특별한 일도 없고 기대되는 일도 없고 심지어 우울한 감정조차 흐릿해졌다. 기분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냥 무였다. 그러다 어느 날 이상하게 라디오를 끄지 못하고 계속 틀어놨다. 평소 같았으면 뉴스나 음악만 흘러나오고 말았을 테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렸다. 퍼레니얼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해마다 다시 꽃을 피우는 식물, 다년생. 사람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나이? 그건 숫자일 뿐이에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말이 뭐라고 왜 그렇게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나도 알았다. 그 말이 내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다는 걸. 퍼레니얼. 그 단어는 처음 듣는 말이었지만 무슨 뜻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다시 피는 존재, 매년 새로운 계절을 살아내는 식물. 왜 그런 말이 나를 울컥하게 만들었을까?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10년 넘게 묵혀두었던 컴퓨터를 켰다. 부팅 소리가 천천히 낯설게 들렸다. 마우스는 버벅였고 화면은 어지럽게 깜빡였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다시 뭔가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집중하고 있었다. 겨우 인터넷을 열고 퍼레니얼이라고 검색했다. 여러 기사와 블로그 글, 유튜브 영상이 떴다. 그중 하나, 은퇴 후 유튜브로 제2의 삶을 시작한 시니어 이야기 영상이 있었다. 작은 마을에서 동네 아이들과 그림을 그리고 시장을 돌며 이웃들과 소통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의 말투는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눈빛은 강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살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도 할 수 있을까? 그 다음날 기적처럼 뭔가 달라졌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만 달라졌다. 늦잠을 자지 않았다. 평소 같았으면 시계를 보며 오늘도 망했다고 생각했을 시간에 나는 부엌에 앉아 계란을 굽고 있었다. 갑자기 스멀스멀 살아있는 느낌이 났다. 별 일도 없는데 왜 그랬을까? 누군가 나를 다시 살아도 된다고 말해준 것 같아서였을까? 그때 누군가 현관문 벨을 눌렀다. 누가 올 일이 없었기에 순간 당황했지만 문을 열었다. 낯선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검정 패딩에 노트북 가방, 손엔 수첩 하나.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파견 온 김봄이라고 해요. 마을 미디어 센터 관련해서 주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처음엔 거절하려다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루에 마주 앉았다. 나는 내 얘기를 했다. 과학 선생이었던 시절, 은퇴 후 무료했던 시간, 그리고 어제 라디오에서 들은 퍼레니얼이라는 말까지. 그녀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반가운 얼굴로 말했다. 어머, 그럼 선생님도 영상 한번 배워보실래요? 마을 방송 콘텐츠 같이 만들어보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이 나에게 준 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손이었다. 늪 속에 빠진 사람에게 누군가 내민 손. 누군가 나를 쓸모 있는 사람으로, 함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봤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뻔했다. 그날 밤 다시 컴퓨터를 켰다. 그녀가 적어준 메모를 보고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막을 넣고 저장을 해보았다. 인터넷 속도는 느렸고 프로그램은 복잡했지만 나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다. 오히려 손끝이 떨릴 정도로 긴장됐고
그만큼 설렜다. 그 순간 느꼈다. 나 지금 다시 살고 있구나. 이름은 여전히 이백수지만 마음속에 무언가가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 계절이 바뀌는 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사람도 계절처럼 다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걸 나는 처음으로 믿게 됐다. 인생은 한 번 피고 지는 게 아니라 때마다 피어나는 퍼레니얼이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떴다. 그전까지는 눈을 떴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하루를 흘려보냈는데 이젠 눈을 뜨는 순간부터 오늘은 뭘 해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다. 변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 여전히 같은 동네, 같은 집, 같은 가구들이었지만 내 안이 달라졌다. 달라졌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김봄과 본격적으로 마을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건 그녀가 내게 영상 편집을 가르쳐 주면서부터였다. 나는 선생질을 오래 했지만 누군가의 제자가 된 건 오랜만이었다. 노트에 연필로 받아 적었다. 저장은 컨트롤 S. 자막은 타임라인 위 클릭. 파일은 무조건 2번 저장. 김봄은 내가 실수할 때마다 괜찮아요. 이거 다들 처음엔 그래요 하고 웃었다. 그녀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누군가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일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김봄이 내게 말했다. 선생님, 우리 본격적으로 콘텐츠 하나 찍어볼까요? 일단 쉬운 것부터요. 요리 영상 어때요? 나는 곧장 한 사람을 떠올렸다. 은실 할머니냐. 우리 마을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는 손맛 장인. 오이장아찌며 고사리나물, 뭐든 손에 잡기만 하면 금세 맛이 살아나는 분이다. 김치 담그는 솜씨로는 동네 장터에서 상까지 받으셨다고 들었다. 우리는 함께 할머니 집을 찾았다. 작고 아담한 돌담집, 텃밭엔 갓 뽑은 열무가 줄지어 있었다. 마당엔 고양이 2마리가 한가롭게 누워 있었다. 김봄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할머니, 혹시 영상 찍어도 괜찮으실까요? 요리하시는 모습 너무 멋질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처음엔 손사래부터 쳤다. 나한테 그런 걸 왜 시켜? 내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텔레비전에 나갈 나이가 언젠데. 김봄이 웃으며 말했다. 텔레비전이 아니라 유튜브예요. 사람들이 할머니 음식 보고 배울 수 있게요. 진짜 멋질 것 같아요. 나도 옆에서 거들었다. 할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유튜브로 배워요. 책보다 영상이 더 쉬워요. 할머니 솜씨 진짜 아까워요. 나도 배울 겸 한 번만 찍어보면 어때요? 그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돌리며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모를 소리를 내셨다. 심심하긴 해. 나도 하루 종일 할 일 없어서 죽겠어. 맨날 고양이랑 눈싸움만 해.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볼까?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김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준비는 소박하게 시작됐다. 마당 한쪽에 테이블을 놓고 삼각대에 핸드폰을 올렸다. 할머니는 앞치마를 메고는 한참 동안 거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다듬으셨다. 나도 나올 거니까 좀 단정해야지. 그리고는 오랜만에 꺼냈다는 고운 수건으로 가볍게 머리를 묶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진지하던지 나도 덩달아 긴장됐다. 촬영이 시작되자 놀랍게도 할머니는 말이 많아졌다. 평소보다 더 또박또박 더 천천히 말씀하시며 요리 과정을 설명하셨다. 이건 그냥 끓이면 안 돼. 중불로 천천히, 이게 제맛이요. 중간중간 김봄과 나를 바라보며 이거 알아? 된장국은 마지막에 마늘을 넣어야 혀 하시며 으쓱하는 모습까지. 그 표정이 어찌나 살아있었던지 영상은 이미 절반의 성공이었다. 편집은 내가 맡았다. 오래 걸렸다. 프로그램은 여전히 낯설었고 자막 한 줄 넣는데도 몇 번이나 실수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저 손끝에서 무언가 만들어진다는 그 사실이 너무 신기했고 뿌듯했다. 완성된 영상을 마을회관에서 상영했다. 은실 할머니는 본인의 얼굴이 화면에 크게 뜨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지만 눈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어머머, 이게 나야? 아이고, 주름이 장난 아니구먼. 하지만 그 말 속엔 자부심이 묻어났다. 마치 그래도 괜찮지? 하고 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고
누군가는 우리 마을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하고 말했다. 그날 밤 은실 할머니가 내게 조용히 물었다. 이거 다음에 또 찍을 거야?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연하지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때 느꼈다. 나도 할머니도 사실은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바라고 있었다는 걸.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가는 줄 알았다. 하루하루가 생동감으로 가득했고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하게 되는 삶.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다. 은실 할머니와 찍은 요리 영상도 반응이 좋았고 동네에서는 이백수 선생님 또 뭐 찍을 건가 봐 하는 말이 오가며 웃음꽃이 피었다. 민우도 영상 편집에 흥미를 붙이더니 직접 촬영도 하고 자막도 넣고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평온이 생각보다 허무하게 깨져버렸다. 계기는 작고 사소했다. 우리가 올린 세 번째 영상, 봄동 겉절이 편이었다. 은실 할머니가 제철 봄동을 다듬으며 소금과 고춧가루, 마늘을 넣어 무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다. 할머니한테 방송시켜놓고 놀리는 거 아니냐. 웃기려고 찍은 거 티 나네. 노인들로 조회수 장사하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방향의 말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그냥 할머니의 솜씨를 알리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마을의 따뜻함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댓글은 점점 늘어났고 익명의 말들은 더 자극적이 돼갔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다. 누군가의 비난보다 우리끼리의 진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댓글들을 할머니가 직접 보게 됐다는 거였다. 며칠 뒤 다음 촬영을 하려고 할머니 집에 들렀을 때였다. 평소 같았으면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어이구 왔어? 하실 할머니가 그날은 말없이 마당만 쓸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만들어 볼까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 입을 떼셨다. 내가 진짜 웃음거리 된 거야? 그 목소리에 담긴 서운함과 쓸쓸함, 그리고 묻어나는 수치는 너무나도 선명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내가 아무리 변명해도 이미 할머니 마음에 생긴 상처는 말로 덮을 수 없었다. 내가 바보도 아니고 댓글이란 게 뭐예요. 다 보이더만. 에이 괜히 나섰네.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한다고. 그날 할머니는 촬영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나도 더는 강요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뒤척였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누군가를 위한다고 생각했던 일이 사실은 나 혼자만의 만족 아니었을까? 그동안 나는 퍼레니얼이라는 말에 취해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다시 피어나는 인생이라는 말에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 한다는 그 즐거움에 혹시 나는 주변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건 아닐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김봄도 마음이 복잡해 보였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요. 선생님께만 맡겨놓고.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이 짧았던 거지. 그 말밖에 할 수 없었다. 민우도 마을회관에서 조용히 편집만 하고 있었다. 그 밝던 얼굴이 다시 어두워지고 있었다. 우리 모두 뭔가 큰 걸 잃은 것 같았다. 며칠 후 우연히 장터에서 은실 할머니를 다시 만났다. 양손에 고구마와 달래 한 묶음을 들고 계셨다. 나는 멀뚱히 서 있다가 먼저 다가가지 못했다. 그런데 먼저 다가온 건 할머니였다. 저기 백수야. 그 영상 있잖아. 그거 다시는 못 올려?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아니, 할머니 그건 마음만 괜찮으시면야 언제든지. 그게 우리 손녀가 봤대.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단다. 자기 할머니 유튜브 나온다고. 그걸 보니 나도 좀 좋더라고. 창피한 게 아니구나 싶더라. 할머니는 말끝을 흐리며 작은 미소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다시 해보자. 근데 이번엔 말이여. 내가 진짜 아끼는 된장찌개 보여줄게. 순간 가슴이 울컥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할머니, 그건 제가 진짜 잘 찍어드릴게요. 누구도 뭐라 못하게.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마우스를 잡은 손이 떨렸다. 이번엔 단순히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용기를 담아야 했다. 한번 꺾였던 마음이 다시 피어나려는 순간을
어떻게든 가장 따뜻하게 담아내야 했다. 그 순간 퍼레니얼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꺾여도 다시 피는 존재. 그게 사람이다. 마음이 꺾여도 말 한마디, 손녀의 자랑 하나에 다시 피어난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다시 촬영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한 사람의 마음을 더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다시 촬영을 시작하던 날, 은실 할머니는 앞치마를 평소보다 정갈하게 매셨다. 머리는 단정히 묶었고 주름진 얼굴엔 오랜만에 연지 곤지를 닮은 분홍색이 스쳤다. 오늘은 말이여, 내가 제일 아끼는 된장찌개 비법을 보여줄 거야. 이건 말 안 해줬던 건데 특별히 공개하는 거요. 그 말에 김봄과 나는 눈을 마주치고 웃었다. 할머니의 눈빛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단단했고 여유로웠다. 그 눈빛을 보며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는 단순히 영상 하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걸. 이번 영상은 다르게 준비했다. 단순히 요리 과정만 담지 않았다. 할머니가 된장찌개를 만들게 된 계기, 손녀와 함께 먹은 이야기, 그리고 사람은 말이여, 따뜻한 국물만 있으면 하루를 버텨라는 그 철학까지 담았다. 편집도 밤을 새며 했다. 어느 부분은 음악 없이 그저 할머니의 숨소리와 말소리만 남기기도 했다. 영상은 따뜻했고 정직했고 무엇보다 진심이었다.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다. 할머니 말씀이 눈물 나요. 우리 외할머니가 생각나네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국물처럼 마음이 데워졌어요. 댓글 하나하나가 우리의 진심이 전해졌다는 증거였다. 은실 할머니는 다시 마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장터를 걸어가면 유튜브 나온 사람이다. 하고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할머니는 손사래를 치며도 얼굴 가득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어느 날 그녀가 내게 말했다. 백수야. 그 퍼레니얼이란 말 말이여 진짜 좋은 말이다. 내가 80 다 돼서 이렇게 다시 피어날 줄은 몰랐어. 근데 말이여 그 씨앗 심어준 건 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사실 나도 누군가가 씨앗을 심어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거였다. 그건 김봄이었고 민우였고 은실 할머니였고 이 작은 마을의 모든 사람이었다. 그들이 나를 다시 피어나게 해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믿게 됐다. 민우는 어느새 학교 수업이 끝나면 회관에 들러 영상 기획을 짜고 마을 할아버지들에게 스마트폰 촬영법을 알려주는 젊은 선생님이 되었다. 김봄은 마을 미디어 센터를 본격적으로 열어 이제는 주민 누구나 영상 편집을 배우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퍼레니얼 마인드셋을 전파하는 일종의 전도사가 되었다. 한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던 내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방법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다. 영상이 올라가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잠이 오지 않았다. 가만히 누워 있다가 문득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제주의 밤은 조용했다. 달빛 아래 고즈넉한 마을길을 걷다 보니 어느새 내가 처음 김봄을 만났던 그 골목에 다다랐다. 그때가 생각났다. 처음 그녀가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을 때 나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처럼 웃고 있었을까? 아니면 삶을 포기한 사람의 얼굴이었을까? 그 길을 따라 걷다 보니 마을 외관 불빛이 멀리서 희미하게 보였다. 그 안엔 민우가 혼자서 편집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창밖으로 보며 나는 웃었다. 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그들이 내 인생을 바꿔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잠깐 멈춰섰다. 바람이 볼을 스쳤고 밤하늘은 맑았다. 그 순간 내가 진짜 깨달은 게 있었다. 성공이란 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 것 같다. 그건 누군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한 사람의 삶에 따뜻한 장면 하나로 자리 잡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며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고 진짜 의미 있는 삶 아닐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나는 지금 진짜 잘 살고 있는 거구나. 이 말을 당신에게도 꼭 전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무엇을 잃었든, 무엇을 놓았든,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이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첫 계절일 수 있다. 그 계절은 늘 봄처럼 오지 않는다. 어쩌면 겨울 같은 밤일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히 온다. 왜냐하면 당신은 퍼레니얼이니까. 그러니 이 영상을 보셨다면 우리 함께 다음 계절을 준비해봐요. 영상 아래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그 셋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퍼레니얼 씨앗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한마디가 또 누군가를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것, 그 자체로 이미 누군가의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끝으로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당신도 퍼레니얼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계절엔 당신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